안녕하세요. 더블랩 연구소 문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연말정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를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교과서 저자인 최진용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말정산 영상이 반응이 좋습니다. 예. 사람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니까 지금 잘 봐두셨다가 연말 안에 잘 정리하셔서 내년에 이제 환급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는 게 이게 너무 헷갈려요. 왜냐면 이름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라고 하니까 왠지 신용카드나 뭐 체크카드 이런 것만 되는 걸로 알게 됐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합쳐서 300만원까지, 그리고 대중교통은 100만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전통시장 100만원. 네, 그리고 도서구입이나 공연 같은 거 관람, 그리고 이번에 박물관 같은 데도 관람하신 것도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1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600만원까지 가능한데 세제 혜택의 이름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고 하니까 왠지 카드로만 공제를 받는 기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 참고를 명확하게 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네네. 원래는 2019년 말까지만 공제 혜택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일몰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에 살펴보니까 2022년까지 연장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좀 됐습니다. 맞아요. 저 2019년까지만 공제를 해준다는 거는 공제 항목을 없애서 국민들의 세금을 더 걷겠다 예. 라고 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았던 걸로 들었었는데 예. 2022년까지는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한을 그렇게 했다는 건 2022년이 지나면 역시나 또 안 해줄 수도 있다, 공제를.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도 될까요? 근데 이렇게 없앤다고 얘기한 게 제가 알기로 5번, 6번 돼요. 매번 선거도 있고 하니까 네. 쉽게 없애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매우 진실된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카드부터 공연 관람까지 다 포함이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을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지 소득공제 요건이 맞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기준으로 공제 조건이 어떻게 되죠?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은 동일하게 사용액의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 연말정산 환급에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예,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은 최대 공제 한도가 300만원까지고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시면 15%가 소득공제 가능하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는 2배인 30%가 소득공제 됩니다. 훨씬 많이 되네요. 네네. 그래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많이 사용하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언제는 신용카드 쓰고 언제는 체크카드 쓰고 이러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예를 한번 주세요. 네. 그 화면에 나올 텐데 이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어떻게 잘 사용해야 우리가 소득공제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제 계산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연봉이 4천만 원인 A와 B가 있습니다. 네네. 4천만 원이요. 네. 그러면 A는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1년간 사용을 했고요. B는 신용카드 1천만 원, 체크카드 1천만 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A와 B는 지출한 금액은 2천만 원으로 동일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용카드는 몇 프로 소득공제된다고 그랬죠? 15%. 네. 그러면 이것도 기억하십니까? 연봉의 몇 프로 이상 써야 된다고 그랬죠? 네, 25%를 이상으로 써야 된다. 잘 기억하시네요. 네. 그러면 연봉이 4천이니까 네. 25%를 곱하면 4분의 1이니까 네. 1천만 원이죠. 네네. 그러면 A는 2천만 원 사용액 중에서 1천만 원은 빼고 네네. 남은 1천만 원에 대해서 신용카드로만 사용을 했으니까 네네.
곱하기 15%는 150만 원이 나오죠. 네네. 그래서 A는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거고요. 네네. B는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1000만 원 이렇게 썼습니다. 네네. 몇 월 며칠에 썼는지 뭐를 먼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한 거를 먼저 차감을 해줘요. 네네. 네, 그래서 신용카드 1000만 원 사용한 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1000만 원 곱하기 30%는 네네. 300만 원. 그러면 보시면 A와 B는 둘 다 2천만 원씩밖에 지출 안 했지만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많이 사용한 B의 경우에는 A보다 2배의 소득공제를 더 받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똑같이 2천만 원을 썼지만 누구는 15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고 네. 누구는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는 거고 예. 여기서 이 산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연봉의 25% 이상을 써야지 공제 조건이 맞는데 그 25% 쓴 비용은 차감을 하고 네.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소득공제를 정해진 비율로 공제가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카드를 아무리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안 되는 게 있다, 공제가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거로 신차 구매. 신차. 예, 차를 새로 사는 거 안 되고요. 네네. 그리고 해외에서 결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외화로 결제되니까. 네네. 면세점에서 사용한 금액도 안 되고요. 아쉽네요. 네. 예, 그리고 선불카드. 네. 예, 먼저 충전해서 결제해 놓고서 사용하는 선불카드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의아해 하실 텐데 하이패스. 네. 하이패스가 저도 왜 소득공제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새 차를 사는 거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중고차를 사는 거는 공제가 되냐라는 네.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까요? 2018년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 네. 중고차 금액의 10%까지 신용카드 공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중고차를 사보신 분은 알겠지만 현금으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네. 현금을 거래했으면은 거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이게 뭐 국세청에 등록되는 것도 아니고 딜러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저 현금 영수증 처리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부가세 10% 별도인데요. 이러면 제가 3천만 원짜리 차를 구매하게 되면 10%니까 300만 원을 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가세 10%가 내가 실제 이거를 신용카드 공제로 넣었을 때 환급받는 금액 몇십만 원보다 훨씬 크니까 네. 이게 실무에서는 사실 중고차를 거래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현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면 새 차는 안 되고 네. 중고차는 가능하나 잘 따져보면 거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네. 라고 짚어놓으면 될 것 같고 해외 결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올해 새 집에 이사할 때 네. 해외 직구로 국내 브랜드 TV를 샀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 직구 같은 경우도 되는지. 네. 해외 직구를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달러 같은 외화로 결제하게 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런데 뭐 우리나라 통사 플랫폼에서 타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원화로 결제하는 그런 것들은 해외 제품이지만 이제 중간 유통업체에서 타입을 해온 거니까 우리는 그 유통업체랑 결제한 거니까 네네. 그런 것들은 해외 상품이다 하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정리하면 이미 중간 업체가 이미 해외에서 사들인 걸로 저희한테 대파는 방식으로 할 때는 보통 이제 원화로 결제가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원화 결제이기 때문에 공제가 된다. 네. 그렇지만 명확하게 직구를 도와주기만 하는 플랫폼이라면 해외 화폐로 결제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공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아마 카드 긁으시면 해외 결제 수수료가 보통 붙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붙으면 요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근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뭔가 꿀팁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비법 같은 거 없을까요? 네. 카드로 의료비나 네. 교육비를 결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3만 원 나왔다고 현금으로 주지 않고 그냥 카드로 들거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를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발레 학원 이런 학원들의 학원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카드로 긁으면 카드 공제가 될까요? 아니면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될까요? 제가 항상 이런 질문에는 항상 답이 정해져 있어요. 둘 다 해주면 안 되냐? 네. 한쪽만 해주지 말고 둘 다 네. 해주면 안 되냐? 네. 네. 둘다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네. 둘 다, 네.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의료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의료비나 교육비는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공제도 되고 의료비, 교육비 공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중복으로 네.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기준으로 꿀팁을 같이 찾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시거나 저희를 응원해 주실 분들은 감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